자, 오늘은 수학상 마지막 시간, 무슨 시간? 수학상 마지막 시간으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주어진 도형을 움직인다고 어떻게? 첫 번째는 이렇게 평행이동, 무슨 이동? 이러한 평행이동과 무슨 이동? 이러한 평행이동과 두 번째는 이렇게 대칭이동, 무슨 이동? 대칭이동, 무슨 이동? 대칭이동. 무슨 이동이라고?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점과 일반적인 도형 뭐랑 뭐를 이렇게 요 점과 누구 요 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리고 뭐요? 그렇죠. 도형의 일반적인 도형 즉 직선과 원과 포물선과 삼각형, 사각형 이러한 것들의 평행이동과 무슨 이동에 대해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뭐에? 점과 도형에. 될까요? 자, 그러면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하나의 줄거리만 잘 찾게 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한다고?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을 봤더니, 자, 첫 번째 거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점의 평행이동. 무슨 이동? 잠깐만요. 자, 무슨 이동? 평행이동. 무슨 이동? 이렇게 평행이동 중에서, 평행이동 중에서, 누구? 이렇게 점의 평행이동. 자, 그럼 1단계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평행이동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네. 무슨 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어떠한 점을 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을 어떻게 했다고? 일정한 방향과 뭐라고요? 이 녀석을 일정한 방향과 자, 보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는 거, 일정한 방향으로 어떤 거, 어떻게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뭐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 녀석을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은 거창하긴 한데 실제로 한번 봐봤더니 오른쪽에 주어진 요걸 봤더니 여기에 점 P가 이렇게 있다면서 점 P의 좌표값이 x, y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여. 그와 동시에 y축 방향으로도 움직여. y축 방향으로 이렇게 a만큼 움직여. 얼마만큼? 미쳤군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b만큼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였을 때 원래 주어진 요 P점의 좌표값이 바뀌겠지. 그럼 P점의 좌표값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원래는 얘가 x, y였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더 움직였고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x에다가 a를 더하고 y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b를 더하면 된다. 가능할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녀석을 조금 더 볼까요? 이 녀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꼭대기에 점 P점이 이렇게 x, y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b만큼 움직였을 때 요 움직인 점의 좌표값은 처음에 주어진 점의 좌표 이렇게 x랑 y에다가 뭘 더하자? 움직인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b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점의 평행이동을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얘를 기호로 원래 주어진 점의 좌표가 이렇게 x, 이렇게 y라고 나와 있을 때 이 녀석이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쭉 가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x에다가 뭘 더하자? x축 방향으로 이렇게 a만큼 평행이동, a만큼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y좌표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y에다가 뭐만 더하자고? 이렇게 b만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쓴 녀석이 어떻게 주어진 점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고. 괜찮을까? 리얼리? 진짜?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점을 제외한 도형. 누구? 자, 이번에는 도형을 도형을 뭘 해보자고? 도형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볼 겁니다. 뭐를 제외한? 점을 제외한. 자, 먼저 우리 약속할 게 하나 있는데 뭐를 할 게 있다고? 약속. 오른쪽의 모양을 봤더니 도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대요. 뭐라고요? 도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 자, 그럼 생각.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도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직선.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도형들 중에는 이렇게 직선도 있었지. 직선의 시계 모양을 이렇게 ax 플러스 얼마 by 더하기 얼마 c 이런 꼴로 직선이 있었고, 또 무엇도 있었다? 원도 있었죠. 원의 형태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원래는 는 해가지고 r제곱을 써야 되는데 r제곱을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버려. 이렇게 이 녀석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0. 이것도 하나의 도형. 또 하나 우리가 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2차 함수 있잖아. 즉 포물선도 y가 얼마?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bx 플러스 얼마? 이렇게 c라고 쓸 수 있는데, 요 포물선의 식도 이렇게 쓰지 말고 한쪽으로 몰았어. 어떻게? 이렇게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y 플러스 얼마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개의 도형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도형의 식을 나타내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어떠한 특징이냐면은, 자, 직선의 식도 이렇게 x랑 y가 다 등호의 왼쪽에 있어. 뭐라고요? 원의 식을 봤더니 원의 식도 이렇게 x랑 y가 둘 다 어디에 있다? 등호의 왼쪽에 있어. 그 다음에 방금 나타난 요 포물선의 식도 x랑 y가 다 둘 다 등호의 어느 쪽에 있다고? 등호의 왼쪽에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도형들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한다고요? 이렇게 주어진 도형들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이 f의 얼마? 이렇게 x, y가 이렇게 0이라고 쓰면 된다. 괜찮을까? 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그렇죠. x랑 y가 다 등호의 왼쪽에 있는 식이다. 뭐라고? x랑 y가 등호의 왼쪽에 있는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이 이 첫 번째 거와 같이 x랑 y가 이렇게 1차식꼴로 주어져 있으면은 직선, 요 두 번째 거와 같이 x제곱과 y제곱이 나타나 있으면은 원. 이런 식으로 도형을 나타낼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로? 자, 또 하나 갑니다.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이 이거 기본적인 약속이야, 약속. 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 도형 파트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도형의 식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f의 얼마? 이렇게 x, y가 이렇게 0이라고 써.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도형이 여기를 지나. 요 점의 좌표값이 이렇게 얼마? 1,2. 그다음 이 옆에 또 하나의 점이 있어. 이렇게 얘는 2, 이렇게 3이라고 써봐. 자, 그러면은 요 주어진 도형은 어디를 지나간다고? 요렇게 주어진 도형은 얘가 1,2를 지나가고 있지. 어딜 지나가? 주어진 도형은 1,2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거를 만족을 시킨다. x에다가 1 대입하고, 즉 도형 f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0이 나오게 된다. 왜?
주어진 도형이 1,2를 지나가니까 1,2를 x랑 y에 대입했을 때 뭐가 성립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주어진 도형에다가 2,3을 대입을 할 거야. 뭐 대입해? 이렇게 x 대신에 2, y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주어진 도형이 2,3을 안 지나가잖아. 뭐 한다고? 안 지나가는 거 보여? 안 지나가니까 여기는 이렇게 는 0이 뭐 한다? 성립하지가 않는다. 이해가 될까요? 진짜? 일반적으로 도형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쓰기로 하자. f의 얼마 이렇게 x, y가 얼마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주어진 도형 후에 어떠한 점 a, b가 있으면은, 즉 주어진 도형이 a, b라는 점을 지나면은 이렇게 x에다가 a, y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뭐가 성립한다?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고, 주어진 도형이 a, b를 안 지나가게 되면은 a, b를 대입했을 때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럼 밑에 거 갑니다. 밑에 거 쭉 올라가서, 자, 가보죠. 이번에는 주어진 방정식. 자, 보죠. 요거. 우리가 요렇게 주어진 녀석이 나타내는 것이 도형을 나타낸다면서. 이해되겠죠? 자, 이러한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b만큼 움직였대. 얼마만큼? 요 y축의 방향 b만큼 움직였을 때, 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f에다가 x 더하기 a가 아니라 x 빼기 a, y 더하기 b가 아니라 얼마? y 빼기 b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와, 선생님, 이 도형의 평행이동은 직선의 점의 평행이동과 조금 다르네요. 다른 게 보여? 왜? 아까 전에는 점을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으면은 이거와 같이 어떻게 x에다가 a를 더했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은 y에다가 뭘 더했다? 이렇게 b를 더했는데, 도형에서는 조금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는데 x에서 뭘 빼라? x에서 x 빼기 a 이런 모양. 다시 y에다가 b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y에서 뭘 뺀 거? y에서 b를 뺀 녀석을 대입해라. 보일까요? 차이점 보인다고 말을 해줘. 자, 그럼 원리를 봐야 되겠지. 원리. 자, 원리를 봤더니 오른쪽에 주어진 도형을 봐봐. 오른쪽에 주어진 도형을 봤더니 얘가 이렇게 이런 도형이 이러한 도형이 하나 주어져 있었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x축과 y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b만큼 움직여서 이러한 파란색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대.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원래 요 빨간색 도형 위에 있던 요 x, y 어디에 있던 거? 요 빨간색 도형 위에 있던 요 x, y가 이렇게 요 x, y는 점이니까 요거와 같이 이렇게 평행 x 플러스 a 얼마? y 플러스 b와 같이 평행 이동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릴 부분은 없겠지. 인정? 자, 그런데 봐봐.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 x 플러스 a가 새롭게 움직인 점의 x 좌표지. 걔를 이렇게 쓸 거야. x 프라임. 요 y 플러스 b가 뭐다? y 플러스 b가 새롭게 움직인 점의 누구 좌표다? 이렇게 y 좌표가 될 거 아니냐. 괜찮아요? 리얼리?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a를 x 프라임, y 플러스 b를 y 프라임으로 놓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그럼 x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x라는 녀석은 x 프라임에서 뭘 뺀 거? a를 뺀 거. 가능할까요?
y란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y'에서 뭘 뺀 거? 이렇게 b를 뺀 거.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요 x랑 요 y가 누구? 요 x랑 요 y가 누구 위의 점이라고? 요 x랑 y는 요 주어진 도형 위의 점이니까 어떤 도형? 요거 요 도형 위에 x랑 y가 있었잖아. 누가 있었다고? 이렇게 x랑 y가 있었으니까 x랑 y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해. 따라서 f에 얼마?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고 y 대신에 뭘 대입해라? y 프라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b를 대입한 녀석이 얼마는 빵이 나오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답을 쓸 때에는 요 프라임 교 이 녀석은 생략하는 거니까 얘는 생략. 얘를 생략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요런 식의 모양이 어떤 식의 모양이 요 빨간색 밑줄 치는 요러한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문자로만 이걸 봤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나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것이 이렇게 0이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2만큼 무슨 이동?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대. 이렇게 시켰을 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니까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선의 식을 만들어 봤더니 자, 먼저 2는 그대로 쓰고 자, 새롭게 이동한 직선의 식 자, 먼저 2는 그대로 쓰고 자, x에서 어떻게 한다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x 빼기 1이 아니라 x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고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괄호치고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갔으니까 y 플러스 2가 아니라 y 얼마?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써라. 괜찮아?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것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0. 이 녀석을 정리한 식이 새롭게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헷갈린다.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도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조금 헷갈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막 외웠지. 억지로 외운다고? 아, 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아닌데. 될까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3번. 대칭 이동.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자, 기침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동을 시켰다고 이렇게? 대칭 이동.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의 뭐지? 대칭 이동의 의미. 대칭 이동, 반사, 접었다. 대칭 이동, 반사, 접었다. 아,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의 의미입니다. 어떤 선이 하나 있고 어떤 선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점이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대. 자, 주어진 점 P를 주어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1단계 점 P에서 주어진 선에다가 뭘 그어라? 이렇게 수선을 그어라. 뭘 긋자고? 수선을 긋고 그런 다음에 그 수선의 길이만큼 이 수선의 길이만큼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만큼을 이동을 해라. 이게 P 프라임 얼마만큼? 수선의 길이만큼. 그러면은 요 P점과 P 프라임점을 이렇게 이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이렇게 서로 수직 관계가 돼버리겠지. 그리고 요 위쪽의 길이값이랑 요 아래쪽의 길이값이 서로 어떻다? 서로 같더라. 이것이 무슨 이동이다? 이것이 바로 대칭 이동이 돼버리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3번 점의 대칭 이동이 나왔는데 주어진 점을 뭐에 대해서? 1번은 주어진 점을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주어진 점을 뭐에 대해서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주어진 점을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그리고 주어진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x, y를 뭐에 대해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1단계 뭘 때린다고 이렇게 수선을 긋고 그 수선의 길이만큼 더 가란 얘기였었지.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먼저 뭘 긋고 수선을 긋고 그만큼의 길이만큼 더 가라 그랬더니 원래 주어진 요 x, y가 요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이 녀석의 좌표가 뭘로 바뀐다? 이 녀석의 좌표 값이 이렇게 얼마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의 부호는 바뀌지가 않고 누구의 부호만 이렇게 y의 부호만 바뀌는 거 보일까? 뭐의 부호만 바뀐다고? y의 부호만. 언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그럼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y의 누구? y 좌표에 뭐만 바뀐다? 이렇게 부호만 바뀐다. 뭐만 바뀌어? 부호만 바뀐다고. x좌표는 변함이 없고 y 좌표의 부호만 바뀌게 되는 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자, 두 번째 걸 봤더니 요 x, y를 요 주어진 점을 뭐에 대해서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1단계 주어진 점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라. 뭘 긋자? 이렇게 수선을 긋고 점점 긋고 그 수선의 길이만큼 움직여라. 이렇게. 뭘 그었다고? 수선을 긋고 요 수선의 길이만큼 더 움직이란 얘기.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보기에도 누구의 부호만 바뀌었냐? x의 부호만 바뀌고 y는 부호가 안 바뀌고 있지. 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주어진 점 이렇게 x, y가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했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x의 부호만 마이너스 x 바뀌고 y의 부호는 안 바뀐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밑에다가는 뭐로 쓰면 될까? 그렇죠. x의 누구의 x좌표에 뭐만 바뀐다. 이렇게 부호만 바뀐다. 이해가 될까? 진짜 리얼.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주어진 x, y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니까 자, 주어진 점과 원점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은 거리만큼 더 움직여라. 이렇게 뭐라고요? 주어진 x, y랑 원점과 이은 다음에 그 이은 거리만큼 더 움직였으니까 요 두 녀석의 길이값이 같겠지. 자, 그래서 모양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원래 주어진 점 이렇게 x, y가 어떻게 바뀐다? 그렇지, 얘가 이렇게 바뀐다. x의 부호도 바뀌고 누구의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y의 부호도 바뀐다. 가능할까요? 자, 그럼 아래쪽에다 뭘 쓸 거냐면은 x랑 누구 y 좌표 둘 다 뭐가 바뀐다고? 이렇게 부호만 바뀐다. 뭐만 바뀌어? 부호. x랑 y 좌표 두 녀석의 부호만 바뀌게 된다고. 크게 어려운 건 없지요? 진짜지? 자, 맨 마지막 거는 주어진 점을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주어진 점요 x, y를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니까 1단계 x, y에서 주어진 직선에다가 뭘 걸어? 이렇게 수선을 긋고 그런 다음에 그 수선의 길이만큼 더 움직여라. 이렇게 에이, 뭐라고요? x, y에서 y는 x에다가 수선을 긋고 그 수선의 길이만큼 더 이렇게 움직이라고. 수선. 요만큼의 길이값과 요만큼의 길이값이 같겠죠. 자, 그러면은 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여기가 y, x라고 나온 거 보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 먼 선, 보조선. 자, 원점과 이렇게 x, y 이렇게 이어봐. 그 다음에 x, y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x축에다 수선을 때려. 뭘 때려? 수선. 괜찮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원점과 저 대칭 이동한 점을 이렇게 이었어. 이렇게 이어봤더니 이었다고 그랬더니
요 아래쪽에 주어진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누구 요 위쪽에는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요 두 개가 합동인 관계에 있겠지. 레알 진짜.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쭉 이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요 위쪽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요 조만한 흰색 직각삼각형이랑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요 조만한 요 흰색 직각삼각형도 무슨 관계에 있다? 합동인 관계에 있다. 가능할까요? 레알.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이렇게 x가 나왔고 길이값이 요만큼의 길이값이 y가 나왔으니까 요 동그라미 친 직각삼각형과 합동이니까 요 긴 쪽이 이렇게 x가 나올 테고 요 짧은 쪽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y가 나오게 되니까 요 점, 즉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온다? y, x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x,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요 주어진 점 요 x, y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x랑 y의 위치가 바뀐다. 뭐가 바뀌어? x랑 y의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고요. 그럼 아래쪽도 한번 써볼까요? 뭐가? x랑 y의 이 녀석의 위치가 바뀐다. 뭐가 바뀌어? 부호는 바뀌지가 않고 위치만 바뀌게 된다.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자, 주어진 점을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이 x축, 그 다음에 y축, 물론 원점도 있었군요. 원점 혹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무엇은 바뀌고 무엇은 안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리얼리? 자, 이제는 점의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도 해야 되겠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자,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요 도형의 대칭 이동은 도형의 평행 이동보다 훨씬 쉬워. 뭐라고? 도형의 대칭 이동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했던 도형의 평행 이동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요 방정식 f의 x, y가 0이 나타내는 도형을 첫 번째는 무슨 방향? 요 x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첫 번째 거 뭐에 대한 대칭 이동?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림에다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림에다가 직접 설명을 할게. 원래 주어진 도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즉 x축에 대해서 접었대. 뭐를 했다고? x축에 대해서 접었다고. 그게 대칭 이동이니까. 그건 접은 도형은, 즉 대칭 이동된 도형은 읍수. 얘는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대칭 이동된 도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 도형 위에 있던 요 x, y가 뭘로 바뀌어버려? 이 녀석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거니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y의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나온다? 얘가 x, 마이너스 y라고 쓸 수가 있지. 여기까지 인정? 진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빨간 여기 요 부분은 새롭게 바뀐 점이니까 뭐라고요? 새롭게 바뀐 점이니까 이 녀석의 좌표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지. 새로운 점 x'가 얼마? y'이 될 거 아니냐. 가능할까요? 뭐라고? 요 x, 마이너스 y가 새로운 점, 뭐라고? 새로운 점 x'과 y'를 놓게 되면은 결국 요 x란 녀석은 뭐랑 같다는 얘기야. x란 녀석은 x'과 같고 y란 녀석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y'과 같은 거니까 요 x랑 y를 어디에 대입해라? 요 자리에다가, 어느 자리에다가? 여기 요 x랑 어디에다가? 요 y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요 아래와 같이 이러한 예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어허. 그랬더니 자, 주어진 도형을 뭐에 대해서 주어진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y의 부호만 바뀐다. 누구의 부호만 바뀌어? 이렇게 y의 이렇게 부호만 바뀐다. 얘는 잠깐만요. 자, 주어진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아까 우리 점에서도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었지? 자, 오른쪽을 봤더니 요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누구의 부호만 바뀌었어? y 좌표의 부호만 바뀌었는데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y의 부호만 바뀐다.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서로 어떻다? 서로 같더라. 뭐라고요?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접근법이 서로 같다고. 괜찮아? 리얼리? 자, 그러면은 주어진 도형을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도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나 도형 이 녀석을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즉 y축에 대해서 접어라. 접었더니 요 파란색과 같은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요 원래 있던 점, 요 x, y가 뭘로 바뀐다? 요 x, y가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x의 부호만 바뀌겠죠. 그럼 도형의 식에서도 누구의 부호만 바꿔라? 이렇게 x의 부호만 바꿔라.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세 번째 거는 뭐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왔네. 자, 원래 주어진 도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는 원점에 대해서 접어라. 뭐 하라고? 원점에 대해서 접어라. 접어. 읍스.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라. 괜찮지? 그러면은 원래 도형 위에 있던 요 x, y가 얘가 이 녀석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뭘로 바뀐다? x의 부호랑 y의 부호가 다 바뀐다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뭘로 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뀐다면서. 그럼 도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맨 마지막 것도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럼 원래 주어진 도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다시 말해서 접었으니까 접은 모양은 이렇게 나와주겠지. 그럼 원래 주어진 도형 위에 있던 요 x, y가 뭘로 바뀐다? 이 녀석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x랑 y의 위치가 바뀐다. 뭐가 바뀌어? x랑 y의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이 도형에서도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이렇게 바꾸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봐. x-2에 이렇게 제곱 플러스 얼마? y 플러스 1에 이렇게 제곱 얘가 이렇게 4라는 원이 있대.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뭐에 대해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무슨 이동? 이렇게 대칭 이동,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자, 그러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뭐가 바뀐다고? x랑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뭐가 바뀌어? x랑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가로치고 x의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전체 제곱 더하기 가로치고 y의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이렇게 y라고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얼마 1
전체 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4가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을까요? 이 녀석이 주어진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도형이 된다. 괜찮아? 이해가 돼? 진짜? 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별로 안 가네. 자, 또 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떠한 점을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데 5번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매우 쉬워. 자, 볼까요? 자, 왼쪽에 주어진 그림을 보겠습니다. 점 P가 이렇게 x, y가 있는데 x, y가 있대. 자, 이때 이 점 P를 뭐에 대해서 주어진 점 a, b에 대해서 뭘 시켜라?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럼 x, y를 a, b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요 점의 위치가 여기로 바뀐다는 얘기. 여기 읍수 왜 이래? 어디로? 요 점 P가 요 P 프라임 점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리얼리?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양을 봤더니 그럼 요 A가 주어진 요 그림에서는 요 A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럼 요 A는 요 녀석과 P점과 누구? 요 P 프라임 점이 뭐다? 이 녀석의 뭐가 돼버려? 이 녀석의 이렇게 중점이 돼버리겠지. 뭐가 돼버린다고? 중점. 맞아? 아니 대칭 이동이니까 요 왼쪽 선분의 길이값이랑 오른쪽 선분의 길이값이 같을까 아니냐. 그럼 결국 저 A점이 P점과 P'점에 뭐가 된다고? 중점. 우리는 중점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렇게 A라는 녀석이 얘가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중점이니까 중점 이렇게 2분의 얼마? 2분의 이렇게 x 플러스 얼마?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요 A의 A점의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2분의 얼마? Y 더하기 Y 플러스 이렇게 Y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괜찮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의 값 이렇게 x 프라임의 값 이 녀석이 뭐가 나온다? 2a에서 뭘 뺀 거? 2a 마이너스 이렇게 x 가능할까요? y 프라임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y 프라임도 이렇게 2b에서 뭘 뺀 거? 이렇게 y를 뺀 거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해가 될까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라고? 그렇죠. 요 A점이 P점과 P'점에 뭐가 된다? 중점. 돼요?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요 앞에다가 하나만 끼워 넣기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점에 어떠한 점의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즉 어떠한 점을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어떤 단어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요 대칭 이동의 정의 뭐라고? 대칭 이동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녀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과 같이 이렇게 P점 x, y가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을 뭐에 대해서? 여기에 주어진 요 직선에 대해서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럼 대칭 이동의 의미가 뭐였었지? 주어진 점에서 주어진 직선에다가 뭘 긋고 이렇게 수선을 긋고 뭘 긋는다고? 이렇게 수선을 그은 다음에 그 수선의 길이만큼 더 가라면서 이게 대칭 이동이니까 뭘 그었다고? 수선 얼마큼 이동하라고? 수선의 길이만큼 이동할 거니까 요 위쪽 부분의 길이값과 아래쪽 부분의 길이값이 서로 어떻더라? 같다면서 그림은 이해가 될까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 점의 좌표, 새롭게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 X'과 Y'을 구할 거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몇 개다? 미지수가 이렇게 몇 개 나왔다? X' 값도 모르고 Y' 값도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가 몇 개? 2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관계식이 몇 개? 미지수가 2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관계식도 2개가 필요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 관계식을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수직 조건. 무슨 조건? 이렇게 수직 조건. 선생님, 수직 조건이요? 아니 왜? 아까 대칭 이동의 의미가 수선을 먼저 때린 게 대칭 이동이었었잖아. 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 수직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 P점과 P'을 이어서 기울기를 구해. 뭐라고요? 요 P점과 P'을 이어서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요거 X' 마이너스 X 얼마? Y' 마이너스 Y가 요 P점과 P'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지. 이 녀석이 주어진 직선 L과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이라면서. 아, 그럼 수직이니까 우리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면은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온다?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B분의 A인 거 보여? 보이겠지? 이것이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요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내라. 괜찮아? 리얼리?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쓸 거냐면 두 번째 이렇게 중점 조건. 무슨 조건? 이렇게 중점. 무슨 조건? 이렇게 중점 조건. 중점. 오른쪽 그림에서 봤더니 P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P'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요 점. 무슨 점? 여기 요 파란 동그라미. 요 파란 동그라미 보이냐? 저 파란 동그라미가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P와 누구와? 요 P'의 이 녀석의 뭐가 된다? 이 녀석의 중점이 된다. 중점, 우리는 중점 구할 줄 알잖아. 중점. 얘는 2분의 얼마 2분의 이렇게 X 플러스 X 프라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쭉 가서 2분의 얼마 Y 프라임, Y 플러스 Y 프라임. 이것이 중점이 될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지. 선생님, 중점을 왜 구해요? 중점을 왜 구했냐고? 자, 요 파란 동그라미가 중점인데 중점이 어디 위에 있는지 보여? 저 직선 L이 중점을 지나가고 있잖아. 보이냐? 보여? 진짜? 그러면은 중점을 주어진 직선의 식에다 대입을 하자고. 자, 대입하니까 A 곱하기 얼마? 요 중점의 X좌표. 얘가 2분의 얼마? 2분의 이렇게 X 플러스 X1, X 플러스 X1이 아니라 X 프라임. 더하기 얼마? B 곱하기 얼마? 중점의 Y좌표. 얘는 2분의 이렇게 Y 플러스 얼마? Y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아? 더하기 얼마? 이렇게 C까지. 이것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0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은 관계식을 몇 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수직 조건에 의해서 관계식 하나, 중점 조건에 의해서 또 다른 관계식 두 번째 거.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과 Y'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을 이용했다고?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뭘 구할 때?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 와.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학상 마지막 파트, 수학상 마지막 파트 해가지고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머리가 뒤죽박죽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보면은 우리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웠지. 뭘 배웠다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누구의? 점의 평행이동과 점의 대칭이동. 그리고 도형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배웠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자, 잠시 쉬면서 기지개를 한번 펴고 머릿속으로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 요 그림으로 요 주어진 그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해요. 글자 하나하나를 집어넣지 말고 그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집어넣고 살을 붙이는 거는 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각 유형별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전해 보자고. 오케이?